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고,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의대 후배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의대 후배들이 느끼기에 이 정책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 같은 이제 젊은 의사, 지금 레지던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 쓴 글이 있는데, 이거는 평소에도 제가 내과 의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금 더 느낀 거를 적은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가 나의 환자가 죽었다 라는 문장으로 변하는 끔찍한 날들이 내과 의사들에겐 종종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주치의 과장님과 해당 환자의 죽음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합니다. 누구의 탓인가? 우리의 치료가 잘못되었나? 를 수시간에 걸쳐서 확인해봅니다. 혹시 늦게 온 탓은 아닐까? 이 가능성은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소송과 달리 의학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어제도 가슴을 아파하셨었는데 제가 바빠서 못 모시고 왔거든요. 그때 오셨으면 좀 나았을까요? 심근경색으로 인해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랬겠죠? 가 순간 나올 뻔했지만 이내 삼켰습니다. 보호자가 이미 자책 중이었거든요. 부디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가 제게 보낸 눈빛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얼마간의 정적 뒤에 그건 모르죠. 꼭 보호자 탓만은 아닐 거예요. 로 바꿔서 답변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보건복지부 차관이 소송을 장려합니다. 의료 소송 시대가 활짝 열리고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다가올 책임은 모른 채 꼭 보호자 탓만은 아닐 거예요 라고 말하던 의사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좀 더 일찍 모시고 오시지 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죽음의 책임을 보호자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의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죠. 보호자분이 늦게 데리고 온 탓입니다. 이 문장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일평생 누군가를 후회하게 만들 문장입니다. 그 후회는 지옥이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사는 두텁게 의료 패키지 중 한 개입니다. 의료사고는 119 보건복지부가 홍보하는 의료사고 접수 번호입니다. 덕분에 이제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는 변해갑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던 관계는 이제 없습니다. 누구의 탓인지를 낱낱이 확인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바이탈 왕관의 무게가 이젠 너무 부담스럽네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살려 한껏 기뻐하던 저도 이젠 한 차례 옆으로 비켜나와 바이탈 의사들을 존경하는 평범한 의사로 살아가려 합니다. 바이탈 의사는 그렇게 줄어듭니다. 어떤 취지였냐면, 제 환자 중에서도 입원하시자마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분명히 몇 개월 전에도 가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모시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왔으면 좀 나았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나았겠죠 라는 말을 잘 못하죠. 의사들은 그 말이 보호자분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보호자 탓은 아닐 거예요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의사들이 책임을 많이 가져갔어요. 보호자분들도 본인들이 최선의 판단을 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라는 마음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그런 거를 공유한 관계였었죠. 이번 사태에서 특별히 나오는 게 의료사고에 대해서 민사는 두텁게, 민사소송을 좀 더 빈번하게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 보험을 좀 더 잘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잘못인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소송을 하다 보면 누구의 잘못인가가 과연 귀책 사유가 나왔을 때 그런 자료들이랑 그런 게 보호자 쪽으로 명시화가 될 것 같아요. 완전 이제 그 글 자체가 생겨서 그 글이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책임이 많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과일수록 조금 더 말을 잔인하게 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거든요. 제가 이번 사태 이전부터 브이로그에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어요. 사람을 살려도 배상을 해야 되는 사회, 옳은 건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더 두텁게 배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으면 더 두텁게
적게 배상을 하되 누구의 잘못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알아보자로 변할 것 같고, 보호자분을 늦게 모시고 왔어요 라는 말이 아마 더 자주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은 내가 어머니 아버님을 너무 늦게 모시고 왔을까? 혹시 내 잘못일까? 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이전에는 의사들이랑 이야기할 때 의사들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했어서 조금 해방된 그런 뭔가 죄책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네, 늦게 모시고 왔어요 라고 듣는 순간 그거는 엄청 큰 상처로 다가갈 거고, 아마 그 자체가 남겨진 자들에 대한 마음인데 이게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너희들 책임지면 되잖아 라고 할 텐데, 의료 패키지 발표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덜 했는데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보다 보니까 환자랑 의사와의 관계가 박살났잖아요. 완전 박살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박살난 적이 없을 만큼 박살이 났고, 대놓고 소송을 조금 권장하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신고해라, 되게 권장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환자랑 의사가 예전에는 서로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딱 돌아가신 분 놔두고 우리 잘못 다 까보자, 우리 다 까보자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열심히 했으면 나았을 것 같긴 한데요 라고 한 거를 딱 선 잘라서, 이때 모시고 왔으면 살았을 텐데 왜 안 모시고 왔어요? 라고 역으로 공격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남한테 이런 말을, 제가 만난 이제 의대 후배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 살리는 거를 안 하겠다, 안 할 것이다, 영원히 안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사람 살리는 과를 해왔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을 수 있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나는 이과를 하면 돈은 별로 없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겠다,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멸시를 당하지 않고 존경을 담아서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바꿔줬으면 이렇게까지 박살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바이탈, 사람 살리는 과를 낙수과라고 이제 해버렸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과를 올려쳐서 와 나도 저기를 가고 싶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낙수과. 사실 너희들은 뭐 낙수잖아. 올려치는 게 아니라 내려치다 못해 박살을 하수구로 만들어버렸죠. 대우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생각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낙수과라고 명명을 하게 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사명감을 박살을 낸,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저는 이 일이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는 한 2017년, 16년 정도만 되는 분위기만 돼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이대목동 사건 전이죠. 그런 분위기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분위기가 올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고혈압 관리하시고, 고지혈증 관리하시고, 당뇨 있으시다면 당뇨 관리하시고요. 비만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샐러드 잘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